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 신영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네. 네. 화면 꺼졌을 텐데 그냥 하세요.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능정보화기본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사람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냥 인공지능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 도시 또는 헬스케어나 의료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여러 가지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단순하게 기술로만 구현되는 게 아니라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또 모바일,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신기술과 결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먹거리가 굉장히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거의 30% 이상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요즘은 그냥 인공지능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요. 에이전틱 AI 또 피지컬 AI 그리고 앰비언트 AI 또 지금 최근에는 인베디드 AI, 엣지 AI 등 다양하게 AI 앞에 수식어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초기에 논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요, 195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할 때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요. 그 전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인공지능이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처리나 서비스 그리고 개발이나 활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라고는 보는데 이렇게 세분화되어지고 있을 때에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지수에서도 우리나라의 순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5위를 차지할까? 그리고 세계의 선도적인 AI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도 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약 1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인공지능을 위해서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그리고 앰비언트 AI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능이나 능력 그리고 활용이나 위험 정도 그리고 법적인 책임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전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국가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의 인공지능 도입 정도를 측정한 평가에서 보면은요. 행정 내부 관리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안전이나 범죄 예방,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인프라 관리 등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현 미국의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효율적인 행정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사람 중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현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에이전트 AI 또 앰비언트 AI 그리고 피지컬 AI에 대해서 제가 도식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 규모와 같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도입이 돼서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에이전트 AI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예전에 2021년도에 이루다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떠한 데이터를 합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이 져야 하는 사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이 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앰비언트 AI 경우에 사물 인터넷과 같이 연계해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도시를 구현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술과 연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 기기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AI가 보행자의 위치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 그리고 동의받지 않은 정보,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 무작위로 사용되는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제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AI와 관련돼서 통상적으로 AI와 관련된 연구들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부 AI 유형별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분석으로 한번 이러한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도출해 봤습니다. 강점인 요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공지능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으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하게 설계하고자 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나 디지털 플랫폼 정보 기본계획 등과 같이 AI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포함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부처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윤리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적인 측면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별도의 AI를 위한 팀을 구성을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자율 점검이나 아니면 AI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AI 기능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서 등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적인 측면은 전 세계의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을 마련하고 있던 것이 크게 강점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세부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리고 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연계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펫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펫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유형별로 적합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합성 데이터에 대한 참조 모델 안내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 데이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에이전트 AI, 앰비언트 AI, 피지컬 AI 등에서 표준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보다는 특화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정 중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성별로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적인 요인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과 같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AI 분야에 100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AI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R&D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기적인 요인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위기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주권, 그러니까 소버린 AI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GPU가 부족한데요. 공급망 구조에 대한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급한 상황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관련해서 법률들이 침해 사고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하더라도 이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적인 개선 방안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AI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의 경우에도 인공지능법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고위험 AI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각 세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고위험 인공지능 서비스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처리 과정이나 또는 위험 관리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세부적으로 위기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법률의 시행은 현재 유예 기간을 더 갖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고영양 AI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영양 AI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정할지에 대한 세부적으로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AI와 관련된 원칙들이 필요한데요. 고위험 AI와 관련된 규정을 이의 경우에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위험 관리나 데이터셋의 품질 관리, 로고 관리, 책임 있는 관리 감독 등이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앞서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특히 생성형 AI와 관련돼서는 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개발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학습 개발하고 또 전략 관리, 거버넌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에이전트 AI, 앰비언트 AI, 그리고 피지컬 AI들에 대한 기준을 표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워크플로우를 마련해서 그래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집행기관과 메커니즘을 들 수 있는데요. 이의 경우에는 유러피언 AI 오피스를 두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감독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가별로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법적으로 위반했을 때의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후에 AI 오피스처럼 범국가적인 조직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기보다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입안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 당국이 필요하다, 담당 기구가 필요하고 또 AI와 관련해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진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함에 있어서도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메타버스 등과 같이 새롭게 더 적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립, 신뢰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법령 해석 그리고 정책 등을 분석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는 앰비언트 AI,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등 AI가 다양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화된 AI에 대해서 표준 체계라고만
표준 체계로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도 단순하게 하나의 시스템에서만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AI 같은 경우에는 다른 IoT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여러 신기술과 연계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하게 운영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AI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연구의 결실을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으로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중국의 심천, 센천이라고 하는데 심천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택배도 드론으로 해가지고 AI를 이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 소위 AI가 발전했다는 나라들은 그 정보 보호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보 보호라는 거 하나하고 AI 발전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신영진 교수님의 오늘 발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면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AI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는 거냐 그리고 개인정보를 노출시켰을 때 요새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거기서 개인들을 납치하고 1년에 수조 원의 돈이 전부 다 보이스피싱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일단 좀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